네, 안녕하세요. 정선주라고 합니다. 저는 쉬는 시간을 받고 제 시간이 올 줄 알았는데 바로 하시네요. 네, 많이 피곤하시겠다, 그쵸? 네, 제가 좀 재밌게 좀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파괴자들이라는 책을 썼고요. 4차 산업혁명 시기랑 이제 맞닿아서 많은 곳에서 이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원래 이제 2시간 강연인데 40분 만에 하려고 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IT 쪽에 있었고요. 한 1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쪽에 한국 파괴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그러고 자료를 모았는데 너무나 많은 제가 생각하지는 못했던 훌륭한 사람들이 가방끈이 짧은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교육에 뭔가가 있다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각종 인터넷 서점에서 추천 도서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포인트 맞나요? 아니요, 여기 불빛 나오는 거. 잘 안 보이네요. 네. 각종 인터넷 서점에서 이제 추천 도서로 써주셨고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분이 추천 도서를 이제 신문에 크게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350개가 넘는 이제 독서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추천 도서로 그러니까 토론 도서로 선정이 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교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토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방송과 강연을 나가고 있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빨리 넘어가요, 여기. 자, 이분이 이제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입니다.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이들 지금 국영수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잠도 못 자고 학원, 학교, 집 보고 가면서 자, 국영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정말 맞는 일일까? 이제는 열심히 성실하다고 해서 뭔가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을 해라. 그리고 이제 비전을 세워라. 그래야 더 나은 미래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왜 부모님 교육을 시키시나요? 이렇게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알아보시면서 왜 교육을 시키시나요? 아이들 교육을 시키시는 목적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싹 못 듣겠네요. 네, 아이들이 행복하라고, 그쵸? 지금도 행복하고, 언제요, 또? 미래, 그쵸? 미래 성장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 미래에 관해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지금 오신 분들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이제 아직까지 학부모님들 보시면 어느 학원이 스카이를 잘 보내더라고요. 그쵸? 그것만 지금 제일 최대의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미래학 강사님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아버님이 지금 한 30대 후반 40 정도 되셨는데 그분이 초중고를 다닐 때 아버지가 이제 은행 지점장이셨답니다. 당시에 은행 지점장이면 은행에서 그 본사에서 이제 차와 이제 운전사까지 이렇게 이제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성공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고 나도 은행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취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목표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책 좀 읽어. 미래는 많이 뭔가 바뀐대. 그러면서 미래학 책을 소개를 해주시고. 근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앞으로 은행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은행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거의 안 가시거든요. 저는 이게 거의 뭐 토스 뭐 이런 거 카네오로 다 해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은행이 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진로를 바꾸시고 그때부터 이제 미래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미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래학 강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10년 뒤, 2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어떤 미래가 올 것이냐. 네. 자, 여러분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보스 포럼이라고. 네.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왜 그 슈밥 회장이라고 그렇죠? 그분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다가올 것이다 라고 2016년 1월에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 사실 이제 거의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3월 달에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이 있으면서 완전히 이제 불이 붙었던 거죠. 자,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꺼냈던 그 다보스 포럼에서 2017년 1월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두 번째 계시는 여자분이 IBM CEO고요. 그 중앙이 MIT 미디어랩 소장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마이크로소프트 CEO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혁신 기술, 우리는 상상 못하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이 CEO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앞으로는 뉴칼라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뉴칼라가 뭘까요? 네, 이제는 블루칼라로, 직업을 블루칼라, 화이트칼라로 나누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학력에 관계없는 그 뉴칼라가 나타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BM의 그 CEO, 저 여자분께서 앞으로의 대학 졸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뉴칼라 기술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뉴칼라가 너무 필요한데 현재 교육은 뉴칼라를 전혀 양성을 못해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학교를 세울 테니 제발 도와주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IBM 본사의 3분의 1이 뉴칼라입니다. 근데 반갑게도 이 한국에 있는 IBM이 우리나라 교육기관 손잡고 11월 이번 달부터 뉴칼라 학교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뉴칼라의 출연을 즉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안 넘어가는군요.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IT 쪽의 CEO이기 때문에 뉴칼라를 IT에만 한정을 시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좀 더 넓은 범위로 새로운 이제 그 직업을 가질 아이들인데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학력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내가 중졸이든 고졸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이가 한계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 저 뭐 하고 싶어요? 일단 대학 가고 일단 대학 졸업하고 해.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초중고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나는 60이니까 뭘 못해, 나는 70이니까 뭘 못해,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의 83세 된 할머니가 젊은이들한테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어르신들을 위한 게임 앱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네,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은 이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속도도 없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든 거예요. 그분들만이 즐길 수 있는. 그랬더니 애플에서 이 할머니를 초대를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강연을 다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M모자 시대잖아요. 저 1모작, 2모작도 아니고 이제 M모자. 그래서 나이에 구애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미래가 오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이끄는 뉴칼라들은 대체 누군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교육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14년도 1월 이코노미스트 표지입니다. 자, 이게 어느 장소일까요? 지금 어느 장소로 보이십니까? 회사. 예, 맞습니다. 여기 회사거든요. 자, 저 뒤에 회오리가 막 불어닥치면서 책상과 걸상을 치우고 있죠. 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미리 누가 알려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피할 수 있었겠죠. 예,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알파고 이세돌이 오기 전에 인공지능이 세상에 영화가 아니고 실생활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할 본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2016년 1월에 슈밥 회장이 그렇게 4차 산업혁명을 외쳐도 우리나라가 언론조차 관심이 없었는데 이 알파고가 중국으로 가서 커제와 겨루지 않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세돌과 겨룬 거는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그 알파고 이세돌 이전부터 하고 다녔는데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차세대 육성 기술로 끼지도 않아요. 뭐 IoT 뭐 이런 건 들어가는데 인공지능은 절대로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너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 최고의 이제 미래 학자이죠.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시나리오를 주고 이제 떠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프리카 대륙의 어느 나라에 원시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하나 그들의 생명에 전에 깨달았다. 수년 전에 그들의 명령마다 그들의 생명에 살아나는 나라를 알고 그들을 모르는 식으로는 그들의 생명에 살아나는 방법으로 모두의 생명과 같은 것 다양한 것 공사를 쓰는 것 네, 여러분 원시민족은 무엇을 의미하고 거대한 대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네. 자, 물고기를 잡는 법, 카누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건 뭘까요? 그렇죠. 현재 교육이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문명사적 대변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간다고 산업혁명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은 완전 문명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 그리고 6,600만 년 전에 여러분 공룡이 멸종을 했습니다. 왜 멸종을 했죠? 우리 아이들 혹시 아는 학생들 있으세요? 6,600만 년 전에 왜 공룡이 멸종을 했죠? 응? 여러분 박수 좀 주십시오. 네, 처음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 뭐죠? 해성인가가 그 지구에 충돌하면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먼지가 하늘을 뒤덮어서 태양이 그쵸 차단이 되죠 햇빛이. 그래서 기후가 변화가 되면서 그 빙하기가 오면서 그 공룡이 멸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빅뱅 이후에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빅히스토리 중에서 그 공룡이 멸종된 것과 큰 변화를 현재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현재를 원시부족과 거대한 댐을 보면 정보화 시대 발기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과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것이 기민이라.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라. 무엇이 힘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볼 때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검색하죠. 자, 여러분 요즘 엄지 쓰시나요? 말로 요즘 하시지 않으세요? 그쵸? 네. 그러면은 네이버와 구글신이 교과서에 있는 거 5초면 다 찾아줍니다. 자, 교과서 달달달달 외운다고 얘가 과연 역량이 있는, 능력 있는 애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아는 것이 힘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무엇이 힘이 될까요? 이제 무엇이 힘인 시대가 될까요? 경험, 네, 경험. 또, 우와, 네, 질문하는 능력. 또, 공감. 아까의, 그쵸? 안 대표님 말씀, 공감. 예. 여러분, 지금 뭔가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아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뭔가 교과서에 있는 거 달달달달 외워서, 그쵸? 잘 외우면 시험 잘 봐서 대학 가고 취업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알아내는 힘이 역량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외웠던, 그쵸? 화이트 칼라들이 만든, 공교육이 만든 화이트 칼라가 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 그쵸? 그걸 발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알아내는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내는 힘을 기르려면. 알아내는 힘을 기르려면. 책을 본다. 네네. 또 다른 분. 자, 여러분. 제가 알아내는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하셨죠. 알아내려면 뭘 해야 된다? 네,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 전에 제가 뭘 했어요?
질문했죠. 알아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다? 네, 질문. 자, 질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저처럼 누군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자, 어떤 게 나와 내 아이의 역량을 개발시킬까요? 스스로에게. 그쵸? 왜? 내 안에 궁금증과 호기심이 마구마구 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요. 자, 이게 무슨 영화죠? 그렇죠. 아이언맨이죠. 자, 지금 아이언맨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자비스. 누가 자비스라고 얘기했어요? 우와, 네. 보통 이제 어른들은 모르시고요. 아이들과 군인이 거의 99% 압니다. 네, 자비스죠.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삼성, SKT,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에게 이 자비스와 같은 인공지능 비서를 하나씩 주겠다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을 한번 보시면요. 인공지능 비서인데, 자, 카톡은 친구랑 나랑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비서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저랑, 야, 우리 7시에 저기 부산역 근처에서 이태리 식당에서 만나서 밥 먹자. 그러면 이제 얘가, 주인님, 부산역 근처 이태리 식당은 이겁니다. 별점 높은 이태리 식당 이겁니다. 그래서 올려줍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야, 여기 우리 B식당에서 7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주인님, B식당 7시 2명 예약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혹시 집에 스피커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인공지능 스피커? 예, 한 명, 두 분, 세 분. 예, 부산에는 내려왔군요. 네, 어떤 거 쓰시나요? 카카오? 예, 쓰시나요? 네, 이거 이제 구글이 만든 스피커인데, 인공지능 스피커인데요. 지금 한글 버전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영어 버전 보여드릴 텐데요. 한글 버전이 영어 버전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사진 스크린. 네, 잠시만요. Okay, well, play the morning playlist. Okay, play morning playlist. Okay, Google, play music in all rooms. Hey Google, turn the lights on in Kevin's room. Hey Google, has my package shipped? Yes, it's already shipped. It'll arrive tomorrow. Okay, Google, how many stars are in our galaxy? Well, there are about 100 to 400 billion stars according to space.com. Which star is the closest? According to NASA, the nearest star system is Alpha Centauri. Can you show me what it looks like on the TV? Hey Google, how's the traffic from Double Rock School to the airport? Your normal route has heavy traffic. There's a faster one that'll take about 35 minutes. I've sent it to your phone. 네, 지금 이분이 나 어디 나갈 건데 거기 교통 상황 어때 그랬더니 거기 막히니까 내가 다른 길 알려줄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보실 게 뭐냐면, 자, 아까 꼬마가 스피커한테 뭐라고 물었나요? 별이 몇 개니, 뭐 가까운 별이 뭐니 했더니 대답을 이제 스피커가 했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그대로 교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통 별이 몇 개니, 뭐 어떤 별이 가깝니라고 누가 질문을 하나요, 교실에서? 네, 선생님이 하시죠. 대답을 아이들이 했죠. 근데 지금 대답을 누가 해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뭘 해야 돼요?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질문을 잘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인문학 강사들, EBS 프로그램을 그렇게 질문하는 아이 키워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대로 된 질문을 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스피커가 얘기해주는 걸 모아서 얼마나 나만의 지식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엉뚱한 아이 있을 겁니다. 4차원 아이들. 이 아이들 세상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남들은 하지 않는 질문을 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모르는 대답을 얘가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모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과 알아보는 힘을 키우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통역입니다. 통역. 여러분 그 스마트폰 통역 기능 자주 쓰시나요? 네, 네이버 팝하고 좀 많이 쓰시던데 그렇죠? 요 통역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발달되는지. 자, 여기 보시면 얘가 혹시 스카이프 아시나요? 스카이프? 네, 무료 인터넷 전화죠. 거기에 통역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면 아이가 미국에 있는 아이하고요, 멕시코에 있는 아이가 서로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혹시 네, 클릭이 안 되게 되어 있군요. 네. Do you like living in Mexico City? ¿Te gusta vivir en la Ciudad de México? Aquí está muy lindo. Here is very nice. 네, 바로 영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네. What do you do for fun? 네, 이 원리는 저 오른쪽에 텍스트로 먼저 번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Qué haces para divertirte? Voy a las playas de México. I'm going to the beaches of Mexico. I like to swim. Me gusta nadar. A mí también. Me too. I'm gonna try and kiss girls I've never met before using this translation device, INI. この翻訳デバイス、INI を使って初対面の女性にキスを挑みます。 Alright, let's go and do this. 네, 이거의 장점은 인터넷이 안 돼도 된다는 거. 네, 네이버 팝하고는 인터넷이 돼야지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네. Hello. こんにちは。 I know this is sudden, but can I try and kiss you? 突然ですが、あなたにキスしてもいいですか？ It's very normal in the UK. イギリスでは普通のことだよ。 Hey, just one kiss! I came up with the idea for a translator when I met a French girl. 네, 그러니까 프랑스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Lodi, put this in your ear. Je mets ça dans mon oreille, Yeah, put it in your ear. comme ça. Yeah. Ok. Can you hear me in French? Pouvez-vous me entendre en français? Ah oui. Je peux t'entendre parler français. Mais c'est Yes, I génial. can hear you talk French. Comment ça se fait? But this is awesome. But how you do it?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어는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 처음 나왔을 때 선주문하면 15만 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학원비 한 달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네, 이게 5년 뒤면 얼마가 될까요? 엄청 저렴했습니다. 자, 한 10만 원, 15만 원짜리가 통역을 해줄 거를 우리 아이들은 자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학원에 보내집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그래서 현재 네, PPT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영어는 학습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해서 영어 시험을 잘 봐서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가겠다? 완전 그건 지났다는 거죠. 자, 평창 올림픽에서 최고의 스타가 통역하는 앱이었습니다. 통역하는 로봇. 강원도 사투리까지 얘가 공부를 해서 통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교육, 외국어 교육은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배터리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서바이벌 잉글리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외국어가 뭐예요? 두뇌에 좋잖아요. 다른 외국어를 쓰고 치매를 예방해 주잖아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흥미와 호기심으로 그 나라 문화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영재발굴단의 공룡영재 아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한 번도 학원에 다닌 적이 없는데 그 미국에 있는 공룡 박사와 꺼리낌 없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아버지가 얘한테 공룡 다큐를 구해다 줬는데 한국어로 된 게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된 다큐를 구해다 줬더니 얘가 수십 번 반복해서 본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면 다 알아서 합니다. 왜? 최신 정보는 다 유튜브에 영어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내 아이가 떨어져.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영어 실력보다는 내 안의 스토리, 내 안의 컨텐츠가 얼마나 풍성하고 색다르고 많으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아까 우리
벤자민 학생님 보셨죠? 그 스토리를 보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그 블록체인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국어로 블로그에 나의 스토리 혹은 창작물 그런 거 올려요. 그러면 세계 그 모든 언어로 번역이 돼서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고 감동을 받았으면 어떡해요? 이런 식 이야기에게 가상화폐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요즘 스팀잇이라는 그 사이트도 있죠. 그러면 세계에서 1000만 명의 이야기한테 이런 식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는 앞으로의 미래는 창의성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아이가 피라미드에서 맨 꼭대기에 창조 계급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위에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는 40개 언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는 지금 현재 10개 언어를 만들어서 그 미국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은 지금 뭐 하냐면 뭐하러 귀찮게 말을 하니 그냥 뇌파로 소통해. 요걸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는 이제 장벽이 허물어질 거고요. 번역뿐만이 아니고 2026년이 되면 고등학생 수준의 에세이까지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미래 사회에는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죠. 직업의 반이 없어지고 그 대부분이 화이트 칼라. 저 책상에서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벤자민 아이비처럼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 밖으로. 그래서 거기서 체험하면서 암묵지를 익혀야 됩니다. 자, 국내 우리나라 고용정보원 보고서에서 2025년 70도가 대체된다고 했습니다.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7년, 지금 6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체되는 일자리를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이 선망해 하던 직업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일을 고용정보원에서 70%를 2030년에는 인공지능이 한다. 대체할 시간 이제 그래서 지금 점수 성적 좋은 애들이 거의 의대를 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진짜 의사로서 개업을 하거나 그 병원에 들어갈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과연 다 모든 그 아이들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연구 능력이 있는 아이. 난 이런 불치병을 고쳐볼 거야. 아니면 나는 가난한 저기 아프리카 가서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줄 거야. 이런 아이들이 아마 살아남아요. 자, 이건 이제 그 일자리와 교육의 그래프인데요. 자, 양질의 노동력 그래프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노란색 표입니다. 자, 그러면 저 가운데 구간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미래 직업은 창직을 하는 거예요. 창업도 아니고 창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창직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남들은 안 하는 거 이런 걸로 창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토마스 프레이 미래학자가 모든 일자리의 40%가 프리랜서가 된다. 2020년 프리랜서는 앞으로는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는 정규직이 사라집니다. 네, 우리 아이에게 정규직을 갖게 하겠다는 꿈은 이제 버리시고 이 아이를 어떻게 1인 기업가로 만들까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생까지 미래는 어떻게 해요? 65%의 아이들이 지금 알 수 없는 직업을 가집니다. 어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65%가 지금 8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있는 직업은 사라지고 많이 사라지고 없는 직업들이 엄청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측정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세상을 보여준다는 실리콘밸리가 80%가 이민 기업입니다. 그러면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로봇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혹은 로봇을 만들거나 아니면 로봇을 관리할 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의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알파고 2세돌 전에는 코딩 교육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은 코딩 교육 열풍이 불고 있어요. 광풍이 불고 있어요. 대치동, 분당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 그 게임 너무 좋아해서 고민이시잖아요. 네, 아이들이 게임을 싫어하게 만드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하면 다 싫어요. 네?
시험을 지요. 네네. 뭐냐면 교과목으로 만들면 됩니다. 네, 학교 교과목으로 만들면 됩니다. 국영수처럼. 자, 그래서 나는 매일 하고 싶은데 화요일 둘째 2교시만 게임이에요. 그쵸? 자, 게임을 수업 시간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나는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테트리스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게임의 역사부터 가르치시면 열심히 달달달 외워서 이제 시험이 다가옵니다. 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와요? 다음 주 게임과 만들어진 연도가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이제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적표에 등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객관식 시험으로 상대평가를 보는, 그러니까 성적표에 등수가 나오는 나라는 전 세계에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실행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완전 뜯어고치고 이제 일본도 객관식 시험 사라집니다. 객관식 상대평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가 들어가시겠죠? 등수가 나오잖아요. 네가 왜 옆집 철수보다 게임을 못하냐? 빨리 학원 등록해. 자, 학원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얘를 테스트를 시키더니 얘 이 실력으로는, 이 게임 실력으로는 인서울도 힘듭니다. 어머니가 빨리 인서울을 해야 빨리 선행학습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잘해볼게요. 요렇게 해서 이제 교육산업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는 국영수를 우리 아이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 코딩 재밌게 배우게 냅두시라지 그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여러분 아시아의 최고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아의 최고 회사 어딘지 아시나요? 샤오미? 텐센트라고 들어보셨어요? 텐센트? 네, 뭐 하는 회사예요? 네, IT 기업이고 게임 회사입니다, 여러분. 네, 삼성보다 더 기업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수를 잘하면 텐센트를 갈 수 없지만 게임을 잘하면 아시아 최고 회사를 들어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시대가 완전 바뀌었어요. 제가 게임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시대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체능을 많이 시키시면 좋습니다. 벤자민에서 예술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피아노가 악기나 기술, 1기, 그리고 체육, 아까 말씀하셨듯이 몸을 움직이면, 그쵸? 두뇌가 굉장히 개발됩니다. 그리고 인문 철학, 질문하고 사색할 수 있는 아이. 자,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못 해줍니다. 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그쵸? 나의 목표는 뭐지? 나와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나 뭘 해야 되지? 절대로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니지 직업에 적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이 몇 살까지 사는 줄 아세요? 120세, 142세까지 산다고 타임지에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구글은 500살까지 사는 게 가능하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병원은 병을 고치러 가는 데가 아니고 죽음을 선택하러 가는 데가 될 것이다.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 15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직업이 몇 번이나 바뀌어요. 이렇게 기술이 1, 2년마다 마구 바뀌는데 우리 아이들은 직업을 몇 개나 갖게 될까요? 그래서 직업이 사라지면 좌절해하고 빨리 일어서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아이. 그렇죠? 그 도전 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PBL 교육을 하는 거죠.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자, 네가 문제점을 하나 발견해봐. 그리고 친구들과 팀을 묶어봐, 프로젝트로 해결해봐, 앞에 나와서 발표해. 요게 전 세계 교육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그런데 우리 학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자, 이게 중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음 좀 잘못된 겁니다. 자, 뭐가 잘못됐나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중학교 때 5시간에 이런 시험 풀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걸 풀던 아이가 엄마가 풀어주던 미역국의 미역이 4cm보다 짧았대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뭐가 답이었을까요? 1번이 답이었어요. 왜? 교과서에 2cm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걸 풀던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교육부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게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창의성 교육입니다.
내 아이가 내가 미역을 4cm보다 짧게 잘라서 내 아이가 시험 문제 틀렸다. 내신이 한개도 내려갔어. 이러면 스카이 못 가잖아요. 내신 떨어지면. 자, 이런 아이가 열심히 달달달달 깍두기 2cm 외운 아이가 서울대를 갑니다. 자, 서울대에서 A+를 받아요. 어떻게 A+를 받나요? 네, 교수님이 하신 말씀 토시하나 농담 하나 안 빠뜨리고 그대로 받아 적어서 달달달달 외워서 내면 A+입니다. 교수님하고 다른 생각을 내면 안 돼요. 점수가 깎여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꿈에 대해서 물었어요. 너희들 꿈이 뭐야? 그랬더니 얘네가 꿈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꿈이 없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공기업 가고 대학원 가고 대기업 가서 야근 없는 직장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왜? 한 번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적이 없어. 무조건 부모님, 선생님이 스카이, 넌 스카이만 가.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A+ 받는 아이를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알아내는 힘을 가진 우리 6칼라 인재들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그 실리콘밸리를 혁신하고 있는 IT 혁신가들입니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분들의 공통점. 네, 학력이 짧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중앙에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중졸입니다. 중졸. 네.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분들은 프로그래밍을 몇 살 때부터 시작했을까요? 어렸을 때, 몇 살 때? 6살, 7살. 초등학교 또? 17살. 예. 보통 10살에서 13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5세 전이더라고요. 왜? 10살은 이제 아이들이 논리적인 두뇌가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분들은 프로그래밍을 학교 교과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했나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서 취미를 했나요? 네, 자기가 좋아서 취미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한 비법이 제가 드린 질문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학교 밖에 활동해서 15세 전후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몰입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인물입니다. 성균관대 박영택 교수님의 그 묵후에 올라와 있는 창의성 수업을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람이 제일 창의적인 인물입니다. 자,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다 학력 파괴자의 학습 부진아들입니다. 자, 아인슈타인, 학교가 나의 호기심을 죽인다. 자, 스티브 잡스, 그들은 학교는 나의 호기심을 앗아가려 했었다. 아인슈타인, 학교에서 호기심을 키운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 자, 중앙의 피카소, 학교에 들어갔는데 먼저 적응을 못해 학습 부진화예요. 선생님이 재능을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다행히 미술 선생님이죠. 자, 컴퓨팅 플랫폼 혁신가들을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우리 책상에 컴퓨터를 한 번씩 다 놔줬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가 어디로 왔나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우리 소나기에 세상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컴퓨팅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이 다음 컴퓨팅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왜? 뇌치. 예, 그 전에, 그건 조금 많이 갔고요. 그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거 가상현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가상현실 혹은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상현실 시장을 개척한 아이가 이 팔머 럭키라는 애인데 얘가 19살에 회사를, 가상현실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자, 삼성이 최신 스마트폰을 발표를 하면서 처음으로 스마트폰과 가상현실 기기가 결합된 버전이었습니다. 최신은. 이때 이제 스페인에서 발표를 하면서 5,000개의 좌석에다가 모든 기자들에게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라고 가상현실 기기를 줬습니다. 자, 기자들이 체험을 하고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벗었는데 삼성 발표했는데 주커버그가 나타났어요. 왜? 왜 그럴까요? 삼성의 하드웨어와 페이스북의 그 소프트웨어가 손을 잡고 이제 가상현실 시장을 주도하겠다. 앞으로는 가상현실이다. 이제 인류는 가상현실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 가상현실 기기를 발명한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했다면 이 아이도 대학을 중퇴했을까요? 제가 왜 질문을 할까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얘는 대학을 중퇴했을 뿐더러 14살이 될 때까지 학교 근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 홈스쿨링 했습니다. 홈스쿨링. 홈스쿨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합니다. 얘가 뭘 좋아했냐면 전자공학을 좋아했어요. 자,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요즘에는 어떻게 배워요?
온라인으로 배우죠. 유튜브가 요즘 대하는 거 아세요? 네, 최신 최고 정보가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얘는 SF 소설이랑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매트릭스를 봤는데 매트릭스에 꽂힌 거예요. 매트릭스가 가상과 현실을 오고 가잖아요. 이 가상현실 만들어보고 싶어. 자,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얘는 이제 코딩을 11살 때 했던 애인데, 자, 제로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오픈소스가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차고에서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합니다. 얘가 어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 비용은 그 고장난 스마트폰을 애플, 그쵸? 그걸 스마트폰을 수리해서 되팔아서 그걸로 비용을 충당합니다. 자, 그러다가 만들다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았겠어요.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그렇죠. 자, 얘네 덕후들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에 올려. 딱, 야, 나 이거 안 돼. 그럼 자기들끼리 막 토론이 벌어져. 야, 이렇게만 해보면 어떨까?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켜서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덕후들의 특징이 뭐예요? 혼자 하면 재미없어.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 돼. 근데 여러 개를 만들고 싶은데 더 이상 돈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요즘? 그렇죠.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그거 너무 재밌겠다,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얘한테 모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가상현실 시장이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면서 창업을 했는데 2년 만에 이제 페이스북이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매트릭스 홈스쿨링이 아니면 지금의 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이게 요즘 신인류들의 성공 공식입니다. 절대로 성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적 높은 아이가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박사과정 지도하는 교수님이 나와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수석애가 제일 창의성 떨어져요. 카이스트 수석 졸업하고 보니까 제일 창의성 떨어지고 제일 협업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는 얘가 이제 삼성이랑 일을 하니까 한국에 자주 왔습니다. KBS 리포트가 가서 물었어요. 야, 너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성공하니까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니까 부모님이 뭐가 제일 좋다고 하시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이렇게 성공했으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얘가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은 나랑 같이 안 살아서 너무 좋으시대.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도 얘가 힘드셨다고 해요. 그쵸? 근데 세상은 누가 바꿔요? 이런 애들이 바꿔요. 채워서 억만장자고 있어요. 얘는 이제 미국의 SNS, 유명한 SNS 사이트를 만듭니다. 얘는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에 빠졌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더니 집 밖을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컴퓨터만 해. 자, 한국 부모님들 어떻게 하세요? 애가 컴퓨터에 완전히 막 빠졌어. 네, 어떤 어머니 이러시더라고. 컴퓨터를 부셔버려. 이러시더라고. 자, 얘 어머니가 고등학교 과학교사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라고. 네네. 열심히 하라고 했고요. 이랬습니다. 자, 아들아, 너의 열정을 불태울 것은 컴퓨터 같으니 학교를 그만두고 컴퓨터에 올인하거라. 그래서 얘는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 바로 그만두고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일본어가 되게 하고 싶었대요. 그것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가 프로그래밍이 지존급의 실력이에요. 지존급. 예. 그래서 이제 SNS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2년 만에 야후에서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연소 억만장자 애들이 얘네입니다. 결제 시스템 만든 애들입니다. 자, 얘네가 뭐예요? 홈스쿨링 했고 대학 중퇴고 10회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근데 이제 저의 그 스승님이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대안학교를 2번째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현재 5 손가락 안에 든 대안학교인데요. 제가 이제 그분이 하시는 교육기관에 가서 강연을 했더니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들이 성공하는 건 당연한 거다. 왜? 전 세계 아이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아이들이 12년 동안 똑같은 거 혹은 비슷한 것만 배운다. 근데 얘네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남들은 안 하는 거 파고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긍을 했죠. 근데 제가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창의성에 석하 계십니다. 생각의 탄생이라는 스테디스를 쓰셨는데요. 창의적인 인재의 공통점을 내가 지금까지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게 있더라. 자, 뭐예요? 언스쿨링 기간이 있더라. 자, 독학 또는 홈스쿨링 기간이 있습니다. 창의성은 성적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 아이들은 호기심 있게 자기만의 연구, 자기만이 좋아하는 일에 파고들었고
뭐든지 다 스스로 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다양한 취미와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예체능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벤자민 아이들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하는 거지? 에 대한 의문이 이 기사를 읽고 다 풀려버렸습니다. 자, 이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슈퍼잼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잼 회사 CEO입니다. 얘는 이제 14살이 될 때부터 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얘 보세요. 되게 성격 좋게 생겼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잼을 할머니한테 잼 레시피를 배워서 잼을 이제 몇 개를 만들어서 이웃에 돌렸습니다. 이웃에게 팔았습니다. 이웃들이 맛있어 이런 겁니다. 얘가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잼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동네가 이 아이의 잼만 먹어요. 네, 레스토랑도 이 아이의 잼만 먹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신난 거죠. 자, 무슨 목표를 세웠을까요, 얘가? 네, 우리 동네가 아니고 온 영국 국민들이 내 잼을 먹게 하겠다. 그래서 영국의 잼 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잼 산업이 성장 산업이 아니고 정체되어 있었어요. 왜 정체되어 있었을까요? 잼은 뭘로 만들죠? 과일과 설탕. 설탕은 몸에 안 좋다. 얘가 여기서 좌절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목표를 또 세웠을까요? 그렇죠. 예, 100%. 나는 100% 천연 과일로 만든 잼을 만들어서 온 영국 국민들이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온 동네 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온 식구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잼을 만들거든요. 친구들은 와서 라벨 붙여주고 전단지 붙여주고 언제 레시피를 개발해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레시피 개발을 해요. 1년 만에 레시피를 개발해서 영국의 최고 슈퍼마켓 체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연소 납품업자예요. 잼도 맛있죠, 건강하죠, 애도 어리죠.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현재는 200여 국에 수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얘한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전문 지식이 없어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식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누가 많아요? 식품영양학과 교수들 왜 이거 못 만들죠? 대기업, 식품 관련 대기업에서 왜 이거 못 만들죠? 그래서 얘는 용기 부족을 부끄러워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나라가 배출한 천재 해커입니다. 천재. 그러니까 화이트 해커입니다, 얘는. 자, 10대 때부터 해킹 올림픽에 나와서 우승을 하더니 20대 때는 압도적으로 우승을 합니다. 자, 대학 다닐 때 삼성에 이제 스카웃이 돼서 현재 구글로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게임 잘하죠. 근데 이제 한국 부모님이시잖아요. 엄청 걱정 많이 하고 잔소리 많이 하셨겠죠. 근데 얘의 장점은 뭐예요? 멘탈이 강이에요. 부모님이 뭐라 하시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게임 특성학교를 갔습니다. 게임을 잘하니까. 근데 이 학교에 가서 보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게임 수업은 안 듣고 보안만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화이트 해커가 있어요. 또 하나 열등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 이분은 심각한 ADHD. 온 동네 사람이 이 분을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뿐만이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있었는데 시를 쓰는 거였어요. 자, 어느 날 국어 선생님이 시를 제일 잘 쓰는 애한테 초콜릿바를 준다고 했어요. 얘가 3일 밤을 새서 시를 썼어요. ADHD가 3일 밤을 샌다는 건 기적에 가깝죠. 자, 시를 냈어요. 자, 시를 냈더니 선생님 F를 줬어요. 얘가 따졌어요. 선생님 제가 왜 F죠? 네가 이렇게 수준 높은 시를 썼을 리 없어.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도 않아도 될 성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자퇴를 합니다. 근데 이분의 행운은 뭐였냐면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이 끊임없이 아이야, 우리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너가 이렇게 방황을 하는 건 너의 호기심을 채워줄 뭔가를 못 만났기 때문이야. 너에게 지적인 도전이 필요한 것 같구나 하면서 끊임없이 격려를 해요. 이분이 부모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미국에는 누구나 갈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2과목을 신청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분의 ADHD적 성향을 보고 선생님이 너 왜 그 모양이니? 쟤또 시작을 해. 이랬는데 이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수님들은 야, 참 창의적인데? 그거 참 독창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를 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학생이 되고 학생회장이 되고 하버드대를 가고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 박사가 됐습니다. 교육에 맺힌 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한 연구를 테드 무대에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자, 1940년도에 미국에서 전투기가 계속 추락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공군에서 왜 이렇게 추락을 하지 생각을 하다가 혹시 조종사들한테 이 조종석이 딱 맞지 않아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신형 전투기를 만들면서 조종석을 만들기 위해서 4,000명이나 되는 조종사들의 치수를 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신체 치수 10가지, 엉덩이 둘레 앉은 이런 거 10가지 해서 평균적인 좌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사를 합니다. 이 평균적인 좌석에 딱 맞는 조종사는 4,000명 중에 몇 명일까? 자, 몇 명이었을까요? 네, 몇 명이었을까요? 네, 0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평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지도 않은 걸 어른들이 아이들 관리하기 쉽다는 이유로 만들어 놓고 깍두기 2cm를 맞추면 너는 1등급, 못 맞추면 2등급, 3등급이라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얘는 난독증과 난산증까지 있어요. 계산까지 못해.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니까 부모님이 얘를 빼와요. 홈스쿨링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너무의 계산을 못해 책을 못 읽어 이랬는데 이 부모님은 3개월 동안 얘가 잘하는 것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초콜릿을 너무너무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아이의 난독증과 난산증이 보통 사람들은 내지 못하는 맛을 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난독증 CEO입니다. 네, 이분. 난독증이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책을 읽어본 적이 없대요.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K-팝 스타의 이분 심사위원이잖아요. 나온 사람 중에서 실용음악가들은 다 떨어진다. 왜 그럴까요? 배운 대로만 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새로운 음악, 새로운 목소리. 자,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자, 누가 시켜서 억지로 했을까요?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선택해서 했을까요? 네, 좋아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걸 배웠고요. 노동이 아니라 놀이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두뇌에서 해야 하는 거, 여러분, 해야 하는 걸 좋아할 때가 최고 베스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뇌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개의 차이. 뭐냐면 몰입입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할 때는요, 집중까지는 되는데 몰입이 안 됩니다. 집중을 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몰입을 할 때 두뇌가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몰입할 때 두뇌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더니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신경전달제, 자, 도파민이 뭐예요? 성공의 호르몬, 창의성 호르몬, 건강, 장수의 호르몬입니다. 자, 이게 마구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심지어 20배나 차이가 난다. 학습 능력이 20배에 가까워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신경 연결이 최고거든요, 최고. 자, 뉴런과 뉴런을 이어주는 시냅스가 가장 많이 발화를 하고요. 그게 단단하고 치밀하고 수가 엄청 많아진다. 정보를 보낼 때,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택배를 보내는데 고속도로가 하나라면 이 몰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가 수백 개가 되면서, 그렇죠? 그 차선도 10차선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정보 처리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해마, 기억력을 반영하는 해마, 이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 지금까지 보여드린 아이들이 다 18세 이전이거든요. 15세 전후 18세 이전. 네.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데 봤더니 마지막 결정적인 시기가 12세에서 18세랍니다. 이때 완전히 두뇌가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과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에 몰입하면 고수가 된다는 그런 법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공부가 아니고 탐구를 하는 거죠. 발견되지 않은 걸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아내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미래 교육은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 주커버그가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딸이 태어났을 때. 자, 우리는 똑같은 거 배웠는데 너희는 아니야. 되고 싶은 거, 학교에 없는 거, 인터넷으로 개별학습으로 배우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해요? 교사 선생님 말씀해 주신 미네르바 대학이 혁신대학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자, 하버드 학장을 하시다가 미네르바 학장을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험 보는 능력입니다. 자, 네, 그래서 저기 LA에 있는 인큐베이터 스쿨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11세에서 13세 애들이 기업가 정신을 배우는데 졸업전 목표가 창업이에요, 창업. 지금 수업 시간에 자기 창업 아이디어 발표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자, 이 학교의 철학이 뭐예요?
학교를 세계를 바라보며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해요? 네가 12년, 16년을 죽도록 공부해서 뭐라 그래요? 대기업의 말단 직원돼요. 그래서 혁신교육 공통적으로 네가 직업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서 온리원이 돼. 왜? 이제 더 이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왜? 인공지능이 다 지금 수능은 껌이에요, 껌. 자, 일본의 인공지능이 일본의 수능을 합격했고요. 중국의 인공지능이 중국 최고 명문대를 가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이 2.6년 뒤떨어지는데 장학퀴즈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자, 수능 만점자에도 제치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연대 총장님이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데 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냐고. 그래서 질문이 너 잘하는 게 뭐야? 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재승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이렇게 교육하면 큰일 난다. 자, 우리 교육이 언어와 숫자 위주로 되어 있죠. 이거 누가 더 잘해요?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을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누가 비범한 게 아니고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다 비범한 거예요. 어디에 비범성이 있을까? 비범성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남이 하지 않는 공부 하면 얘가 효자죠. 그래서 AI를 이렇게 이제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을 갖고 뭔가 할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아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교통위반 삭제를 했답니다. 근데 너무너무 억울하더래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항의 레터를 쓰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얘 돈이 없잖아요. 10대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얘가 교통위반 딱지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관련된 문서를 다 다운받아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항의 레터를 써서 내는겨. 그랬더니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 친척들이 다 도와달래요.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얘가 사람을 도와주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내가 이걸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유튜브로 머신러닝, 인공지능 학습법 배웁니다. 3개월간 3시간을 코딩해서 상황을 설명하면 자동으로 항의 레터가 작성되는 인공지능 변호사를 만들었어요. 뭐 딱지 뗐을 때 차항이었어요? Yes or No. 그걸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16만 명이 40에서 50억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야, 그거 나한테 팔아고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나는 이거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19살짜리가 하루 3시간 코딩해서 수천 명의 변호사의 직업을 대신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20년을 열심히 공부해도 되게 힘든 변호사라는 직업. 자,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그래서 질문하고 탐구하고 알아내는 힘을 가진 기초 체력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스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꿈꾸는 게 다 가능한 세상이 왔습니다. 우리 때는 인터넷, 유튜브 다 없었잖아요. 코딩이 뭐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현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